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인데요. 외환죄 적용 여부도 계속 들여다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매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극한 대립 속에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엔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속 뒤에 이뤄지는 첫 조사인데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출범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른바 VIP 경로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11만 3천 달러를 넘어서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11만 2천 달러 선을 돌파해 최고가를 경신한 지 하루 만입니다. 네, 특검 진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특검은 일단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속 뒤 처음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특검은 소환 횟수는 정해진 게 없고 필요하면 소환할 거라며 향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방식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 신부님을 고려하겠지만 그 밖의 부분은 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달리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는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영장에 적은 범죄 사실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동의한다면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가능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특검 소원에 응하며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택했지만 이미 영장이 발부된 만큼 향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변호인들과 잇따라 접견하며 구속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에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인데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넉 달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고인 없이 시작된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특검이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팩스나 전화로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해도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재판 진행을 두고도 신경전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양측의 의견서를 받고 이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와 관련해 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수사가 전시회에 협찬한 대기업들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업들의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하여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하였습니다. 핵심은 기업들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협찬이 김건희 여사 배우자이자 당시 검찰에서 승승장구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 목적이 아닌지 규명하는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벌였지만 대가성 없는 정상적 협찬이었다고 결론 내렸는데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 없이 두 차례 서면 조사만으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가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도 이 의혹의 내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운영한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이 거액을 투자한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소환 조사를 먼저 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수사의 칼끝이 대기업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 협찬 경위와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VIP 경로설과 구명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출범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류를 든 수사관들이 국방부 청사 안으로 들어섭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외압 의혹, 이른바 VIP 경로설을 들여다보기 위해 첫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특검팀은 국방부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이후 국가안보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국방부를 통해 전달된 지시 등 당시 상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이에 더해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등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뿐 아니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동시에 조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집은 물론 국가안보실과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인물을 겨냥해 해병대 사령부까지 압수수색한 겁니다. 같은 날 두 가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선 건데 의혹의 정점을 향해 다각도로 빠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 일주일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출석이 예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전 1차장을 비롯해 주요 인물들의 소환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신기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VIP 경로설이 불거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의 최초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경로했고 이후에 결과가 뒤집혔다는 게 이 의혹의 골자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 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물을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죠. 비트코인이 11만 3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효과로 나스닥과 가상화폐가 지붕을 뚫고 있다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며 11만 4천 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하루 만에 4% 넘게 뛰면서 11만 3천 달러를 넘어섰고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6% 이상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47% 상승했고 가상화폐도 지붕을 뚫고 있다며 관세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수천억 달러, 수백조 원을 관세로 걷어들여 미국의 거대한 컴백이 이뤄지고 있다며 연준이 주요 자산의 강세를 반영해 신속하게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너무 느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e should resign immediately. We should get somebody in there that's going to lower interest rates. I think he's terrible. I think, look, we're paying, I call him too late. TOO, too late.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남아있지만 캐비넷식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급부상하는 등 의도적인 흔들기도 감지됩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나 관세 영향으로 올여름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s long as the U.S. economy is in solid shape, we think the prudent thing to do is to wait and learn more and see what those effects might be. And again, they haven't really shown up.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이후 연준은 4차례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모두 4.25에서 4.5%로 동결했습니다. 미 증시와 가상화폐 호황이 이어지면서 오는 29일부터 열릴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삼성전자가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해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출시한 갤럭시 워치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추진과 2번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의 연내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폰 신작 출시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만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공장도 미국에 만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은 해외 여러 생산 거점을 토대로 미국 등 주요국의 통상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인공지능, AI 강화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스마트폰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2번 접는 트라이폴드폰 연내 출시로 혁신의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라이폴드도 열심히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올해 안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XR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기획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무한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구글과 협업 중인 확장 현실 XR 헤드셋도 연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또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워치에 스마트워치 최초로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카로티네이드 수치를 측정하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이어 잠잘 때 혈관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 사장은 워치와 반지 등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와 병원 기록을 연결해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원격 진료를 지향하지만 의료 관련 소송과 규제를 고려해 당분간 건강관리 지원과 데이터 축적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폭염은 2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열돔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주말까지는 견고한 두 고기압 속에서 동풍이 이어지며 서쪽 지역의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여름 초반부터 우리나라를 뜨거운 가마솥 열기 속으로 몰아넣은 주범은 한반도를 뒤덮은 두 고기압입니다. 대기 하층과 중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하며 한반도가 이른바 열돔에 갇힌 겁니다.
특히 서쪽 지역의 폭염이 더욱 심한 건 동해상에 위치한 대기 중하층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불어온 동풍 때문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공기가 태백산맥을 오르며 습도를 잃고 내려오면서는 가열돼 서쪽을 달구는데 이 바람이 연일 이어지며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동풍은 주말까지 계속돼 서쪽에 숨막히는 폭염은 2, 3일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2일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계속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요일 전후로 고기압이 좀 와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이 서풍 계열로 바뀌며 서쪽의 극심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동해안은 다시 기온이 오르고 전국적으로도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6, 17일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심의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고요. 18일 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제 남쪽에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충청권과 남부 제주 쪽에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 폭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를 키우는 만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무더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렇게 7월 초답지 않은 이례적인 폭염에 전력 사용량 급증에 대비하는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는 8월 둘째 주 평일에 역대 최고 수준까지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전력 수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이글이글 달아오르는 아스팔트. 손 선풍기와 부채로 열기를 쫓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서울 최고 기온은 지난 8일 37.8도로 이미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상황. 이른 폭염에 전력 사용량도 빠르게 급증하면서 정부도 예년보다 빨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부는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의 97.1기가와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맞춰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최대 97.8기가와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력은 8.8기가와트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만약 발전기가 고장난다든지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단계별 예비 자원을 최대 8.7기가와트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역대 최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해서 정부가 혹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폭염에도 전기료 부담에 냉방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료 감면 한도를 월 최대 2만 원으로 확대하고 7월과 8월에는 전기료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대 70만 1,300원인 에너지 바우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홍보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작년처럼 9월까지 늦더위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을 9월 19일까지로 지정하고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요. 국민의힘은 불행한 사태에 국민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가 미칠 파장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인과응보라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비상대책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아낀 국민의힘은 회의 직후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여권의 내란 단죄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전환점으로 정치권 시선은 이제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이 누가 될지와 거대 여당의 입법 움직임으로 쏠립니다. 체포 동의안이 오는 족족 동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불참한 의원들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18명만 본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불참하게 된 배경이 수사가 돼야 되겠고.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부조금을 차단하고 또 회수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나아가 위헌정당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여권의 압박에 대해 입법권을 무기 삼은 정치보복이자 야당 말살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특검의 무제한 수사를 금지하고 대통령도 형사재판을 하도록 하는 독재방지 특별법 추진 계획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적은 감옥으로, 아군은 사면으로,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하지만 특별법을 처리할 의석이 없고 지난 총선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상황이라 특검 수사를 방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세계 특검의 수사가 전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셈인데 민주당은 단일 대오로 똘똘 뭉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과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여야 수싸움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대통령 부부의 전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엄까지 이르게 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한 건데 다음 달 전당대회까지 혁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렇다 할 상견례도 없이 도시락을 먹으며 장장 6시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윤희숙 혁신위는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로 혁신 안건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는 거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었습니다.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에는 당대표 강제 퇴출과 연판장 사태,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와 계파 싸움 등 지난 3년의 문제가 녹아있고 새 출발을 위한 약속에는 당원 소환제와 상향식 공천 등 각종 쇄신안이 담겼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주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모든 내용을 당원 당규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나라로 따지면 헌법 전문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도의 단절입니다. 안철수 혁신위 때 파열음이 불거진 인적 청산은 일단 다루지 않은 건데 여지는 여전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발뺌하는 리더십으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안철수 의원을 정조준했고 이에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독사진으로 응수했습니다. 친한계는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구주류 세력들이 이제와 친윤 딱지 떼기를 시도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친윤이라는 딱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주홍글씨가 된다고들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았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면서 당 안팎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윤희숙 혁신위는 이달 안에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인데 다음 달 전당대회가 맞물려 있어 결실을 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2일에 열립니다. 당대표회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둘은 출사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강조했는데 남은 기간 명심쟁탈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여당 민주당 대표 선거는 예상대로 4선 정청래, 3선 박찬대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두 후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강력한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조했지만 정 후보는 싸우는 대표를, 박 후보는 안정적 리더십을 부각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여러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제1야당은 도루 친윤당이 되었습니다. 칼과 붓을 함께 질 줄 아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짧은 출사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각각 14차례, 18차례씩 언급하면서 이들은 명심은 자신을 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합니다. 명심은 민심에 있고 명심은 당심에 있습니다. 이재명의 필승 카드. 명심 결정이 바람직하거나 중요한 결정 요소는 아니지만 그거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퇴해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유일하게 도전장을 던진 초선 황명선 의원이 예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호남, 수도권에서 차례로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합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70%,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됩니다. 결국 70%를 차지하는 당심을 누가 확보하는지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남은 3주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 즉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거로 보입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최근 5년 동안 보좌진을 46번 교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뒤 현재까지 51명을 채용하고 46명을 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보좌관과 선임 비서관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들의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면서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 보도를 거론하면서 사실이면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자 논문에 오타까지 베낀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를 지적하면서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건 법적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이 후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공청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와 학계의 등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여야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거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더한 상법 개정안을 추가 입법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경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배임죄의 면책이 되는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개의 요구사항도 차차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입니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차가 크다 보니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지만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힌 끝에 노사공위원 23명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 인상률 2.7%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경영계는 고심 끝에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갈등보다는 조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금 화합과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측은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합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YTN 휴두입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가 효과를 내는 걸까요?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크게 꺾였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개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단지 전용 면적 78제곱미터에서 37억 5천만 원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4일 같은 평형대가 9천만 원가량 낮은 36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강남 부동산 일대는 최근 들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많이 잘해졌어요. 많이 조용해요. 매수가 조금 뜸해졌죠.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2주 연속 꺾였습니다. 매섭게 오르던 강남권 아파트 상승폭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풍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의 오름폭도 하락했고 한강벨트 지역인 마포, 성동구도 둔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1% 안팎 올랐던 경기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갭 투자 수요가 끊기고 불확실성 속에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내도 매수가 다 관망세를 보고 있고 매수인들은 대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전하게 지금 한 2-3개월 멈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출 규제 효과는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는데 시간차가 존재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승폭 둔화 경향성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전환도 일정 시점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대출 조인한 것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이른 폭염으로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수박과 오이 같은 일부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기 부진 영향으로 일자리를 찾아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수가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제주도 관광이 늘면서 항공과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일괄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으로 이전할 청사 위치를 부산시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본 예산을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보다 16조 원 가까이 초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에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안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16년 최서원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독일에서 사업을 벌인 최 씨가 90년대부터 수천억 원을 빼돌려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거나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지난 2019년 안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 발언 가운데 과거 미국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회장과 만난 최 씨가 정부의 무기계약 체결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던 겁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방산업체와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해 안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에 관련된 발언이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구체적인 제보에 의한 발언이었음을 밝혀서 이런 가운데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모 씨와 당시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검거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고 허위로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과 관련된 단체에서 자격증을 받은 늘봄학교 강사가 116명 더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2차 전수교사 결과 이들은 모두 리박스쿨과 자매단체인 생명과학교육연구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올해 241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과학,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역사 수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무려 50%의 상호관세 폭탄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4월 발표 때의 10%에서 무려 40%포인트나 오른 건데요. 문제는 브라질의 정치적인 이유를 들며 관세 인상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등에 보낸 관세 서한을 이번에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50%의 관세 폭탄을 날린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는 요구로 시작합니다. 보우소나루에 대한 재판은 마녀 사냥이라며 즉시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물론 브라질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도 거론은 했습니다. Brazil as an example has been not good to us, not good at all. They're based on very substantial facts and also past history. 하지만 정작 팩트는 미국이 브라질에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남미의 트럼프로도 불리며 집권 1기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 Terrific man. He's done a fantastic job. Our relationship has never been closer. And it's great to have him here.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에도 SNS를 통해 보우소나루를 옹호했습니다. 이에 룰라 현 대통령은 트럼프를 향해 황제는 필요 없다며 발끈했습니다. Esse país tem regra. Esse país tem dono chamado povo brasileiro. Portanto, dei palpite na sua vida e não na nossa.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좋은 관계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관세를 휘둘렀다는 건데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관세를 얼마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관세를 무기 삼아 다른 나라 정치에까지 개입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다소 약화하면서 서울은 12일 만에 열대야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한낮 기온은 다시 36도까지 치솟으며 무척 덥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부분 열대야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6도, 청주도 24.6도, 부산은 24.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의 기온이 다시 35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서울 한낮 기온 36도, 대전 34도, 광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내륙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동해안 지역에서도 다시 폭염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기후 위기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제 하루에도 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가동된 이후 역대 최고의 증가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불볕더위에 연일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9일 하루 동안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들어온 환자는 모두 111명.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357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 질환자가 488명이었던 데 비하면 2.7배 이상 많습니다. 하루에 254명이 쏟아진 지난 8일보단 증가세가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사흘 연속 세 자릿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9명으로 늘어 지난해보다 3배나 많습니다. 또 이미 지난 8일 누적 환자가 1,000명을 돌파해 2011년 감시체계 가동 이후 역대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온열질환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33.5%를 차지했고 발생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28.4%, 길가 14.1%, 논밭 13.9% 등 야외에서 빈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야외 작업 시에도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탈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렇게 무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면서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들은 더워도 휴식 시간을 갖기 힘든 상황인데요. 작업 현장을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4층 건물 옥상과 인근에 세워진 고소 작업차에서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전신주에 매달려 통신선을 만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들의 작업 현장입니다. 더운 날씨에 안전모를 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갑자기 더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머리가 좀 아프고 이렇게 눈이 좀 빠질 것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 30도를 훌쩍 넘는 기온에도 곧바로 다음 현장으로 이동해야 해 휴식 시간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들은 보통 이곳처럼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옥상이나 전신주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뙤약볕을 피할 그늘이 마땅치 않은 건데요. 이들이 직접 만지며 작업하는 통신선도 열기에 달궈져 뜨거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폭염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들도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바쁜 작업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 담당 기사가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미루질 못해요. 폭염이 계속 지속되는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날 아무리 덥더라도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고용노동부는 폭염 안전수칙을 마련한 데 이어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의무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역대급 폭염이 시작된 만큼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농민들 역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는 벼멸구까지 발생해서 농작물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정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논. 잘 자라고 있는 벼 사이로 작은 해충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빨리 모습을 드러낸 멸구류입니다. 날이 덥다 보니 해충이 더 일찍 발생한 겁니다. 특히 더위가 계속되면 해충의 산란과 성장 등 세대 주기가 짧아지면서 대량 번식이 이루어져 문제입니다. 현재 전남 해남과 진도 등 전남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충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무더위 속에도 땡볕 아래 방제 작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걱정되죠. 작년에도 멸구가 심해가지고 아주 엄청 다 먹어버렸어요. 다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멸구가 지금 심한 것 같아요. 출하 작업이 한창인 화훼농가도 무더위가 사투를 벌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인데도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에 옷은 금세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창을 터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에어컨과 선풍기까지 동원해 온도를 낮춥니다. 더위에 꽃의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더워서 개화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날씨가 더워갖고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꽃이 빨리 피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개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7월 초순부터 시작된 무더위. 농민들은 병충해와 더위라는 이중고 속에서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나타내는 말을 꼽자면은 기후위기 부정, 백신 회의론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백신 회의론이 퍼지면서 접종률이 대폭 하락했는데요. 그 결과는 홍역 창궐이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홍역 확진자가 1,288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아 2명과 성인 1명 등 3명이 숨졌는데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2,126명이 확진됐던 1992년 이후 33년 만에 최악의 감염 사태입니다. 환자 가운데 92%는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8개 주에서 환자가 보고됐는데 753건이 확인된 텍사스주가 발병의 진원지로 꼽힙니다. 홍역은 MMR 백신을 2번 맞으면 97% 예방 효과가 있지만 최근 미국에선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When we have tools that can really be helpful and see that they're discarded for no good reason, it is met with a little bit of melancholy on our part. 백신 접종률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팬데믹 이후 흔들린 공중보건 시스템과 백신 회의론 확산이 꼽힙니다. 대표적인 백신 무용론자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CDC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백신에 대한 우려를 가진 전문가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Secretary Kennedy assured the Senate on multiple occasions that he was going to have fidelity to science. He's blatantly and flagrantly violated that pledge that he's made.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앞으로 20에서 25년 안에 미국에서 매년 85만 명이 홍역에 감염돼 2,500명이 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역 유행은
이제 질병 문제를 넘어 미국 공중보건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문제로 커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 황령터널 인근 황령대로에서 40대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와 택시 운전자, 승객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 이상 만취인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도로에서 지름 1.5m, 깊이 1.2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이 5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를 통제했고 관할인 연수구청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표면 내부엔 가로 3.5m, 세로 4.5m 수준의 더 넓은 구덩이가 형성됐고 아래에 쓰레기 관로가 있어 점검 뒤에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임금님표 2,000쌀이 태권도의 총봉산 국기원의 공식 공급쌀로 지정됐습니다. 이천시는 앞으로 국기원 명칭과 상징물을 2,000쌀의 홍보와 판촉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스피드 넘치는 품새와 날렵한 발차기. 기합 소리와 함께 하늘을 사뿐히 날아올라 송판을 차례로 격파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공연에 무더위도 싹 씻겨 날아갑니다. 태권도인 양성의 유람인 국기원이 이천시와 임금님표 2,000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천시는 국기원에 2,000쌀과 2,000쌀 가공식품을 공급하고 국기원 명칭과 상징물을 2,000쌀의 홍보 판촉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쌀을 하면 임금님표 2,000쌀이 최고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쌀인데 이 쌀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더욱더 우리 국격과 2,000쌀의 품격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천시는 이번 협약으로 태권도와 2,000쌀이 세계 무대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금님표 2,000쌀의 이런 그 브랜드 가치를 K푸드와 함께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새로운 동력의 장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이었던 2,000쌀은 지난 2022년 미 FDA 승인을 거쳐 본격 수출길에 나선 데 이어 2023년 축구 국가대표의 공식 공급쌀로 지정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매월 품질 검사와 잔류 농약 검사 등을 실시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또 2,000쌀로 인정하는 그런 지리적 표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쌀 소비량 감소로 국내 농가의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K푸드 대표 주자인 임금님표 2,000쌀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가수 신지 씨가 예비 신랑을 공개한 뒤 관련된 논란으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남의 결혼을 두고 대중이 이렇게까지 왈가왈부하는 이유와 또 심리는 뭔지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단은 가수 신지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코요태 멤버들과 예비신랑 상견례 영상. 예비신랑인 가수 문헌의 태도와 언행 등이 안 좋게 해석됐고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만, 댓글 7만 개를 넘을 정도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지선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여자로만 봤구나 그냥. 그냥 한 여자로만 봤어요 정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과거 사생활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결혼해선 안 된다는 누리꾼 의견이 줄을 이었고 문헌 본인과 소속사가 관련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대중이 특정 연예인 결혼을 두고 친정 식구들처럼 간섭하는 건 이전에도 연예인들의 깜짝 결혼 발표 뒤 안 좋은 결말을 봐왔던 사례들이 축적된 학습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뭐 대중이나 팬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말로 이어지는 이 서사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사례가 또 반복될 것 같으니 내 가족이나 친구가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것처럼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즉 30년 가까이 인기 가수로 활동한 신지와 달리 무명의 예비 신랑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영상 속에서 보여준 태도와 언행이 사람들 기대와 크게 달랐던 데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마저 재생산되면서 정서적 피로감과 함께 경계 심리가 작동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너무 많은 분들께서 네. 염려를 해주시고 우려를 해주셔서 사랑하니까. 그래도 제가 27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네. 좀 더 책임감 있게 예. 멤버들이랑 조금 더 즐거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면서 다만 당사자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읍소한 만큼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여야 대표단이 4박 5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양국 의회 외교를 정상화한 셈인데요. 새 정부 차원의 특사 파견과 첫 정상회담 조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을 방문한 여야 대표단이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단장을 맡은 이하경 국회 부의장은 경주 에이펙 계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올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이어가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양식 시설을 두고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중국 측 진행 요원들이 한국 기자단을 퇴장시켰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경제 협력과 한반도 정세, 인문 교류 등 4가지 의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 국회 대표단은 산시성 시안의 삼성 반도체와 비아디 공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중 의원연맹 간 교류는 명맥을 이어왔지만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방중은 10년 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양국 의회 외교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进之后，第一时间是核定，就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项。 이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14개국에 파견할 특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중국 특사로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거론되는데 이르면 7월 말 방중할 거란 말이 들립니다. 특사 파견 이후의 수순은 정상회담입니다. 중국이 오는 9월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때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거로 알려진 가운데 한중 정상의 첫 대면이 언제 어디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금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기아의 짜릿한 끝내기 역전승을 거두고 6연승을 달리며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삼성과의 3연전을 싹쓸이한 NC는 삼성을 끌어내리고 7위로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2대1로 한 점 뒤진 한화의 9회 말 공격.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리베라토가 기아 마무리 정혜영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 동점을 만듭니다. 곧이어 타석에 들어선 문현빈은 정혜영과 19까지 가는 승부 끝에 결국 우전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한화가 극적인 끝내기 안타로 기아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담고 6연승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한 순간입니다. 마지막 이닝 전까지 한화는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5회에는 대주자로 나선 유로결이 3루 베이스에서 발을 뗀 채 주루꼬치와 이야기하다 황당한 견제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공격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내 경기를 뒤집으며 올 시즌 전반기 선두에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모처럼 선발 등판 기회를 잡은 황준서는 7회 원아웃까지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 승리에 발판을 놨습니다. 부산은 부산 원정에서 8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잭 로그의 완벽한 피칭을 앞세워 롯데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타석에서는 정수빈이 홈런 포함 3안타를 터뜨렸고 케이브와 강승호도 2타점씩 보탰습니다. NC는 삼성의 역전승을 거두고 3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며
7위로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삼성은 전반기 막판 4연패를 당하며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인천에서 KT는 김민혁과 우윤석이 타점 4개를 합작하며 SSG의 역전승을 거뒀고 키움은 스톤이 결승 타점을 올리며 LG를 꺾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는 성인 비율이 4명 가운데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성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성인은 26.6%에 그쳤습니다.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지표의 1.9배에 달합니다. 이는 달리기, 등산 같은 숨이 많이 가쁜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루 20분 이상, 주 3회 이상 하거나 숨이 약간 가쁜 수영과 배드민턴 등을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을 조사한 것으로 걷기는 제외됐습니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정부24 플러스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정부24 플러스는 복지로와 고용24 등 다른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의 인증 없이 바로 인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정부24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포털로 단순히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해서 별도의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전남 고흥 시험장에서 발사체 한빛 나노 상단부 엔진의 단인증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한빛 나노는 90kg급 탑재체를 고도 500km 태양 동기 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2단형 발사체인데요. 이번 시험에선 3톤급 메탄 엔진의 300초 연소에 성공하고 산화제 공급 개통과 통합 제어 시스템 등 주요 성능을 점검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연일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세 수준에는 브라질을 보고하겠다는 50%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해할 만한 논리 자체가 없는데요. 시장에는 악재인데도 뉴욕 증시는 강세 흐름입니다. 트럼프 관세의 파괴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다우는 0.43%, S&P 500은 0.27%, 나스닥은 0.09% 각각 올랐습니다. 오름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의 영향이 잠잠한 가운데 트럼프는 연일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는데요. 간밤에는 주요 자산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위대한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연준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90% 넘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관세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면서 이게 단기적일지 아니면 지속적일지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인물이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도 시장이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관세부터 이민 정책, 재정 적자까지 물가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은 물가와 고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매주 나오는 고용 지표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가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밑도는 수준이고요. 한 주 전보다도 줄었습니다. 다만 연속으로 청구한 건수는 늘었으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간밤에 눈에 띈 종목으로는 델타 항공을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대형 항공회사죠. 미국 항공사치고는 서비스가 괜찮은 편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래도 씻는 짐에 고가품을 넣는 거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이 델타 항공이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3분기에도 매출이 순조롭게 늘고 주당 순이익 역시 잘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가는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델타 항공 주가를 이야기하면 또 트럼프가 튀어나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요 감소 그리고 경기 침체 같은 우려로 주가가 타격을 받은 때가 있었는데요. 이런 우려가 많이 희석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 요소도 있고요. 트럼프라는 인물의 불확실성은 남았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지난 밤사이 동풍이 다소 약화하면서 내륙은 모처럼 열대야가 쉬어간 곳이 많습니다. 서울도 현재 기온이 24.6도로 12일 만에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최근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는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면 내륙은 대부분 열대야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청주 24.6도, 대구는 23.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다시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6도, 대전 34도, 광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이 27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내륙은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동해안 지역에서도 다시 폭염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초속 15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